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언론은 썩은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아파트 싸게 나왔네 갭투자 한번 해볼까? 이런 제목을 내놓는 게 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호구들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개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저렇게 남들에게 떠넘기고 비싼 가격에 강매시켜서 그들을 경제적인 노예로 삼으려는 개수작이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지금 무슨 갭투자입니까? 투자가 아니고 투기죠. 투기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전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꾼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시중금리가 올랐더니 이자 50만원 내던 사람들이 150만원 내고 120만원 내던 사람들이 300만원 가까이 내다 보니까 화들짝 놀라게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2023년 연말까지 가보면 시중금리가 10% 12% 돼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겁니다. 2월 23일날 0.25% 올려서 3.75가 될 것이고 또 그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또 올려서 4.0을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3월달하고 5월달에 기준금리를 0.25%씩 올려서 5.25까지 갑니다. 한국은요 2월하고 4월달에 0.25%씩 올려서 4월달 되면 한국은행도 4.0을 찍습니다. 그러면 언론이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전까지는 3.75가 최상단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던 놈들이 뭐라고 또 말을 뒤집겠습니까? 앞으로 한국에 무리하게 투기한 사람들한테 이제 해당되는 일은 뭡니까? 엄청난 충격, 쇼크밖에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쉽지 않습니다. 쉽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우려,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겁난다, 두렵다, 무섭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나쁜 모습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거, 공포를 느낀다라는 건 좋은 감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큰 화를 입는 걸 막기 위한 사전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2월 23일날, 4월 13일날 기준금리 0.25%씩 올려서 4월 13일 이후에 기준금리가 4.0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4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폭등이 예상된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5월달, 7월달, 8월달, 10월, 11월 남아있는 5번도 어떻게 될까요? 4.0에서 끝날까요? 아니죠. 5월, 7월, 8월, 10월, 11월 나머지 5번 또한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이 2023년 11월쯤 되면 5.25%가 되어 있을지 5%가 되어 있을지 5.5가 되어 있을지 사실 봐야 될 얘기라는 거죠. 감히 말씀드리건데 한국은행이 2023년 11월까지 해서 5% 이상을 간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3월달, 5월달 하면 5.25가 되죠. 그리고 똑같이 미국도 남아있는 6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금리 회의에 얼마나 올릴까요? 미국은 한 6.5%까지 갈 것 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회의 때마다 0.25%씩 계속 올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죠. 지금 3.5인데 연말에 한 5.25로 한 1.75% 정도 오르면 시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시중금리 6%에서 8%이던 게 대략 생각해보면 8에서 한 11%까지는 그냥 갈 것 같다라는 거죠. 연말 시중금리가 10%, 11%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갭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투기가 웬 말이냐라는 거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무 말 대잔치 저기 언론에서 지금 떠들어대는 얘기들은 그냥 개소리를 떠들어내고 있습니다. 책임 안 지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저런 이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면 인생이 순식간에 그냥 쓰나미로 쓸려간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올해 초에 은행 이자들이 내려갔죠. 4월부터 다시 오른답니다. 4월 13일쯤부터 해서 기준금리 오르면 사람들이 또 이게 뭐지? 상황이 왜 이렇게 또 바뀌지?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함부로 뭔가를 믿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했다가는 인생이 큰일 납니다. 갭 투자 한번 해볼까? 한 번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부동산 거래를 몇 번이나 한다고요. 뭐 20번, 50번, 100번 합니까? 아니죠. 얼마 안 합니다. 손에 꼽힐 정도로 사고 팔죠.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70%가량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정도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은요. 말도 안 거죠.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현실입니다. 아파트 그냥 한번 사볼까? 주식 비트 한번 해볼까? 저기 비트코인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했다가 그냥 인생이 다 골로 간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치열하게 미친듯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물어도 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요모조모 다 따져보고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팍팍팍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어떻든가요? 살아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고 그게 진짜라는 거죠. 내 말만 들으면 5억을 벌어요, 10억을 벌어요, 월 1000만원씩 2000만원씩 팍팍 봅니다. 이런 얘기하는 놈들 다 사기꾼이죠. 만약에 5천만원 뭐 5억 10억 쉽게 벌고 월 1000만원 2000만원 벌면 왜 알려줍니까? 혼자 조용히 하는 거죠. 그렇게 비법이니까 내가 너한테 상담료로 2천만원 3천만원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 다 쓰레기들이고 사기꾼이거든.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던가요? 저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잖아요. 내 말만 들으면 내가 최상단의 상품 다 꽂아주고 매실 팍팍 나오게 해줄게. 그렇게 해도요. 정말 경쟁력있는 상품이 아니면 매출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왜? 평가를 고객들한테 받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확신한다, 신념이 있다 막 떠들어댄들 시장 상황이 다르면 안 좋으면 내가 아무리 별 지랄 다 해도 안 먹힌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유튜브에 아니면 강의시장에 재테크하고 자기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로 부자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요.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소수만이 돈을 벌고 다수는 돈을 못 벌더라. 그리고 부자도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더라. 악착같이 정말 극한의 고통을 견디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추더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 또 안전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